최근 중국 인터넷에서 한국 단체 관광 후기에 대한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특히 단체 관광 후 한국 유학을 준비 중이라는 중국인들이 많아졌는데요. 중국 인터넷 사이트와 중국 SNS에서 관련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최근 반한 감정이 많았지만 한국에 오고 나서 생각이 달라졌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늘은 한국을 아주 여러 번 왔다는 한 중국인 유학생의 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에 와서 과일을 살 때 가격을 보는 일이 많아졌다. 중국에서는 과일을 살 때 가격이 들쭉날쭉해서 판매하는 사람과 항상 가격 할인을 요구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과일은 모두 가격이 정해져 있다. 특히 한국은 큰 과일들은 개수를 따져서 판다. 수박 같은 과일들 말이다. 중국은 과일의 상태에 따라서 가격이 비싸지지만 한국은 과일의 상태에 관계없이 내가 고르는 대로 살 수 있다. 내가 상태가 좋은 과일을 고르더라도 가격을 더 비싸게 부르지 않는다. 그렇기에 비싼 과일인 수박 같은 경우에는 상태가 좋아 보이는 것을 고르면 돈을 많이 아낄 수 있다. 두 번째, 한국에 온 뒤로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누군가가 찾아준다. 나는 서울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잃어버린 적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핸드폰을 주어서 나랑 연락이 닿아 나에게 가져다 준 적이 있었다. 그 사람은 내 학교가 자기가 가는 길이라며 퇴근길에 만나면 전해주겠다고 했다. 나는 사례금을 주려고 했지만 그 사람은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 사람은 내가 중국인인 것을 알고 한국에서는 대부분 핸드폰을 다시 돌려주는 편입니다. 앞으로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갔다. 이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다. 세 번째, 한국에 와서 지갑을 뒤로 매는 가방 안에 넣어도 상관없다. 당신은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한국에 소매치기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그것은 실제로 그렇다. 지갑을 모두가 보이는 곳에 놓더라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다. 실제로 카페 테이블에 지갑과 노트북을 놓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많이 봤다. 택배기사들은 2인 1조로 일하지 않는다. 중국은 택배기사가 2인 1조로 움직이면서 한 명이 집을 돌 때 한 명이 트럭에 물건을 지키는데 한국은 택배기사 한 명이 모든 일을 다 한다. 물건을 트럭에 두고 아파트 층을 올라가더라도 아무도 택배를 훔치려고 하지 않는다. 네 번째, 한국에 와서 늦게까지 깨어있는 경우가 많아졌다. 한국인들은 늦은 시간에도 음식을 시켜서 파티를 즐기는 경우가 많다. 이 파티라는 것은 그냥 몇 명이 모여서 술을 마시는 것이다. 중국은 밤 11시에도 문을 많이 닫지만 한국은 새벽 2시, 3시까지도 열려있는 술집이 많다. 하지만 술을 먹기 싫다고 하면 아무도 강요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한국에 와서 여자들이 정말 예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 남자들이 정말 잘생겼고 여자들은 다소 일반인처럼 생긴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상은 한국은 여자들이 정말 예쁘다. 사실 한국 드라마는 여성들에게 보라고 만든 것이고 남자들은 잘 안 보는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성 캐릭터에는 감정이입을 할 수 있게 너무 예쁜 배우는 안 쓰고 남자 배우는 완전 잘생긴 배우를 쓴다고 한다. 한국에 와서 한국 여성들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예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여섯 번째, 한국에 와서 어린아이들도 옷을 정말 잘 입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국에서 옷을 잘 입는다고 하면 로고가 크게 그려져 있는 명품을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은 로고가 크게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옷을 잘 입는 사람들이 많다. 심지어 어린이들까지도 패션에 신경을 많이 쓴다. 일곱 번째, 한국인들은 샤워를 정말 자주 하며 양치도 자주 한다. 개인 치약과 칫솔을 가지고 다니며 이를 닦는 사람들도 있는데 보통 직장인의 경우에는 음식을 먹은 뒤에 화장실에 가서 이를 닦는 경우가 많다. 한국의 김치는 중국의 김치와는 많이 다른데 중국의 김치는 매운맛과 짠맛이 강조된 식품이라면 한국의 김치는 어떠한 향이 강하게 나고 감칠맛이 강하다. 사람들은 김치의 냄새가 좋지 않은 냄새라고 생각하며 이를 자주 닦는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매일 머리를 감는데 한국에 와서 한국에는 머리를 감으면 복이 빠져나간다는 미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히려 머리를 감아야 인생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 부분은 나도 이해하기 힘든데 한국에 와서 제일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었다. 긴 머리의 여성들은 머리를 말릴 때 몇십 분이 걸리는데 대부분 매일 이러한 시간을 투자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덟 번째, 한국에 와서 쓰레기를 버리는 데 신경을 많이 쓰게 되었다. 한국은 일반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는 돈을 주고 쓰레기 봉투를 사야만 한다.
그리고 플라스틱이나 캔, 유리의 경우는 분리를 해서 버리는 것이 원칙이다. 중국에도 최근에 분리수거 제도가 생겼지만 사실상 아무도 지키고 있지 않다. 허울뿐인 제도인 것으로 생각했으나 한국은 그렇지 않다. 모두가 분리수거를 하는 나라다. 이건 정말이다. 법대로 버리지 않는다면 벌금을 낼 수도 있다. 9번째.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추위와 더위를 덜 느낀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사계절이 엄청나게 또렷하다. 그 어느 나라보다 심각한데 이는 반도형 지형 때문이라고 한다. 겨울에는 거의 영하 20도까지 떨어지고 여름엔 거의 40도까지 올라가면서 이 나라 사람들은 거의 60도의 온도 차이를 매년 느끼고 있다. 매년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 겨울엔 생각보다 따뜻하게 입지 않고 여름엔 생각보다 더위를 안 탄다. 중국인들은 웬만하면 여름에 한국으로 오지 않았으면 한다. 더위에 땀을 엄청나게 흘리게 될 것인데 그러면 여기서는 샤워를 거의 매일 해야만 한다. 아니면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이라도. 우리는 한국 사람들보다 땀을 더 흘리기 때문이다. 10번째. 한국은 카드를 사용할 때 비밀번호를 매번 누르지 않아도 된다. 중국의 경우는 카드를 사용하면 비밀번호를 매번 써야 하고 사인까지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정부 차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챗페이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한국은 그냥 카드 한 장만 들고 다니면 작은 가게부터 큰 매장까지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11번째. 한국은 배달이 엄청나게 빠르다. 한국에 와서 수박 배달을 시킨 적 있었는데 하루도 안 걸려서 왔다. 한국의 배달 시스템은 엄청나다. 특히 매장에서 먹는 것을 주문할 때에도 1시간을 넘기는 적이 없다. 한국의 길에는 오토바이가 중국만큼 많지는 않은데 배달을 시키면 아주 빨리 처리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12번째. 한국에 오고 난 뒤 휴지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한국 지하철의 화장실에는 매번 휴지가 구비되어 있다. 지하철뿐만이 아닌 한국 화장실에는 휴지가 항상 넘쳐난다. 한국 화장실은 매우 깨끗한데 정말 하다 못해 눈이 부실 정도로 깨끗한 화장실들이 많다. 아마 한국 화장실의 평균적인 위생 상태가 중국의 평균적인 안방 위생보다 깨끗해 보일 거다. 이것은 과장이 절대로 아니다. 13번째. 한국은 생각보다 K-팝에 관심이 없다.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는 K-팝에 미쳐서 살지만 한국 사람들은 생각보다 외국 노래를 많이 듣는다. 나는 한국에 오기 전부터 방탄소년단을 엄청 좋아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BTS를 생각보다 한국에서 인기 있는 그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BTS의 멤버 이름을 전부 말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이것은 정말이다. 14번째. 한국에 오니까 한국에 카페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한국은 직장인, 학생, 무직 가릴 것 없이 카페를 사랑한다. 식후에 카페를 가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커피는 값이 싼 편이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끼니 때마다 커피를 사서 마시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15번째. 한국에 와서 약국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한국에는 병원이 정말로 많지만 약국도 그만큼 많다. 중국에서는 약이 필요할 때 1시간 가까이 다른 동네로 가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국은 동네마다 병원이 여러 개가 붙어 있다. 약국도 정말 많기 때문에 비상시에 약을 구매하기가 정말 편하다. 한국 사람들의 삶의 질은 이렇게나 높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이 달린 이후로 해시태그로 한국에 와서라는 주제가 SNS상에서 인기가 되었는데요. 다들 한국에 가본 것을 내심 자랑하는 듯한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SNS의 글을 모아봤는데요.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끝마치겠습니다. 한국에 온 뒤로 고기는 소주와 함께 먹어야 제맛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삼겹살이 최고다. 한국에 와서 운동을 좋아하게 되었다. 한국 사람들은 뚱뚱한 사람이 거의 없다. 그것을 보고 자극을 받아서 나는 요즘 운동을 열심히 한다. 한국에 와서 나이가 많든 적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허리를 숙여서 인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에 온 뒤로 택시만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부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서울에 와서 지하철만 타고도 서울 내에 있는 거의 모든 곳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서울뿐만 아닌 서울 외곽 지역까지 나갈 수 있다. 한국에 와서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면 사람들이 쳐다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국인으로서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에 온 뒤로 재래식 화장실이 아예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에 와서 공짜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불법적인 루트로 영화를 다운받거나 게임을 다운받는 행위는 대부분 하지 않는다. 건전한 콘텐츠 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한국에 와서 한국의 향수를 쓰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향수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들은 빨래를 할 때 향수 같은 것을 첨가해서 넣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에 오니까 컴퓨터를 잘 다루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영어를 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회사에 취업할 때 영어 관련 능력을 중요하게 본다고 한다. 영어 발음은 좋은 편은 아니지만 다 알아들을 수 있고 영어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많다. 한국에 오니까 한국의 패스트푸드는 중국의 패스트푸드보다 훨씬 건강한 음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좋은 기름을 쓰고 불량식품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한국에 와서 과일이 정말 맛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한국에서 특이한 과일들을 정말 많이 봤는데 한라봉이라는 과일은 오렌지의 상위 계열의 과일인 것 같이 맛있다. 단맛이 아주 강하다. 한라봉을 중국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 최고의 과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 오고 난 뒤로 밥을 먹으면서 소리를 내지 않게 되었다. 한국에 와서 목소리가 작아졌다. 공공장소에서는 정말 조용해야 한다. 특히 대학교 도서관에서는 조용하게 대화도 해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품의 안기자였습니다.